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한국 정치판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한번 이렇게 소소하게 수필처럼 풀어나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확실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좌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룰, 세계관 위에서 싸우면은 절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룰과 세계관 위에서 싸우면은 우리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프레임이 스멀스멀 번져나가면은 그거를 무서워하고 그 흐름에 편승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상식을 잘못되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 판 자체를 깨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반일파리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분명 수많은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 안 맞을 수가 있는 문제지만 정면으로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하고 그 프레임 자체를 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즘 보면은 우리 20대 동생들, 20대 청년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반전되었다, 이 분위기가 좋다, 다들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자, 물론 이거는 너무나도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던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똑바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젊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똑같은 20대, 10대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식과 배경 지식은 학생들마다 사람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 20대라고 다 똑같은 1, 20대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 이념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학습화되어 있는 상위 1, 20% 내외의 청년들이 아니라 대다수 일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문재인 민주당 감정의 어떤 그런 수준들은 사실은 지금 뿌리가 굉장히 얕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자기들이 주로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어떤 패러디물을 비롯해서 이제 저런 조롱을 하는 게시물들을 반복적으로 쑥달하게 됐다든지 또 이제 솔직히 어떤 그런 여성부의 폐악질과 페미 문제 그리고 또 그로 인한 불공정 경쟁 사회에 대한 어떤 반감 이제 이런 것에서 비롯된 어떤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민주당은 원래 불공정과 페미 또 북한 퍼주기 같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숨긴 적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청년들이 왜 대선이나 지방선거 총선에서는 민주당을 찍어줬던 걸까요? 그렇죠. 이게 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결국 사실 상당수는 그때그때 분위기 따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결집이 좀 잘 될 수 있었냐?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진 거죠. LH 사태를 기점으로 전 연령대에서 반문재인 정부 감정이 촉발되면서 우연히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기폭제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 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사상 어떤 이제 문정부라든지 운동권에 대한 반감을 느끼는 그 마음이 참 좋은데 거기서 사상의 가지를 몇 가지 더 많이 뻗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 둘씩 지금 깨어나고 있는 우리 똑똑한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 좌파 사람들이 내세우는 과도한 어떤 반일파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게 지금 자꾸 한미일 삼각연대를 망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안 맞죠. 그것도 이제 분명히 조선시대 말기의 역사는 비참하고 안 좋은 게 많았는데 자꾸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과도한 국뽕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진짜 문제가 많죠. 국뽕을 깐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소리를 내는 거잖아. 그리고 또 뭐 BLM 운동이라든지 연예인들도 그때 뭐 이거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 막 이런 캠페인을 벌였었잖아요. 물론 그거는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소중한데 문제는 이게 배후에서 어떤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SNS에서 어떤 분위기 좋은 선동이 판을 칠 때 거기에 함께 편승해가지고 여러분 나도 이렇게 착하고 깨어있어요 라고 광고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잠시 이를 지지를 할 때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그 배후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의 가지를 반패미 하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넓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쪽 사람들은 처음에는 현실에서 벌어진 어떤 돌발적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교묘하게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투영하고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판 위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싸우면은 애초에 그들에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좌파가 만들어낸 그런 잘못된 프레임과 판을 이제 그 사람들이 짜면은 우리는 그 판 자체를 거부하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든 말빨로 이거를 조져본다?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자는 땅에서 싸워야 되는 거고 악어는 물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과 룰 위에 올라가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그 자동차 민식이법 사건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자동차와 차 사이, 차와 차 사이에서 갑자기 애가 불쑥 튀어나오는 바람에 운전자가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들 그거를 잘 알고 있죠. 그 감정을 다들 잘 알고 있죠, 상황을.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과속한 것도 아니었고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지. 도저히 대비할 수가 없었어, 이거는. 근데 저때 당시 이 문제에 감성, 대중적인 감성이 끼얹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전국의 수천만 운전자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분명 모두가 불편해하는 어떤 대표적인 교통계의 그런 악법인데 초반에 어떤 동정 여론과 감성이 번져나갈 때는 온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들은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면은 군중 심리에 불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있는 제2의 제3의 민식이 사건 같은 게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만약에 어떤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이런 왜곡된 사건을 예로 들어드리자면은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욱하면서 반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반감은 왜곡된 선입견이고 가짜입니다. 제가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극초창기부터 민식이법을 반대를 했습니다. 온갖 비난을 다 받았죠. 그때 당시에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맞아가면서까지 바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민식이법. 초반에는 그랬거든요. 군중 심리가. 이게 무조건 옳은 거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잖아. 근데 구글 직원들 지들도 사람이죠. 자기들도 자동차 운전해보니까 불편했는지 나중에 가서야 지들도 그러니까 감정이 진정이 된 거죠. 저 사태가 나중에 이제 어떤 재평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그 뒤로는 이 이제 민식이법 문제에 대해서 노란 딱지를 안 붙이더라고요. 그 이런 거를 여러분들 선민의식이 아니라 이런 거를 남들보다 분명히 한두 발자국 일찍 보는 사람들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저는 여러분들 마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다란 지갑에서 그 동전 지갑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돈이 빠져나가는 거를 보는 기분이에요. 어떤 이런 잘못된 국민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문제의 진실을 보다 한두 발자국 일찍 보는 사람들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 사회적으로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과 그 낭비되는 에너지, 사람들끼리 옥신각신,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그 에너지가 모두 너무나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와 그때 당시에 욱하면서 휩쓸리는 이 감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아니 내가 옳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 착한 거를 너는 왜 반대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일 감정 같은 것도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탈원전 문제 같은 것도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광우병 선동, 4대강 사업 선동. 사실 다 이거거든. 내가 옳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 착한 거를 왜 반대하는 거야?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민식이법 사건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국힘당도 여기에 제발 좀 소신 있게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거 나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진정되고 나면은 분명히 여론이 크게 반전될 것이고 그러면은 진작부터 소신 발언을 했던 당의 이미지에 큰 힘이 될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었어요. 뭐 근데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당시에는 국힘당도 벌벌 떨고 뭐 딱히 바른 목소리를 제대로 못 냈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뭐 나경원이라든지 이런 국힘당의 전통적인 꼰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뭐 패스트트랙이니 공수처법이니 뭐 이런 거 민주당에게 유리한 법만 맞겠다는 것일 뿐 민생 법안이나 민식이법 같은 거는 우리도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그 안타깝죠. 제가 그래서 국힘당에는 인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군중 심리에서 촉발된 민감한 거대한 사건이 있을 때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좌파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깨겠다라고 하는 투사가 없는 거야.
실제로 당시 민주당은 자기들이 유리한 법안과 민식이법을 함께 묶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하고 좋은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 한국당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국힘당이 이거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그 사람들이 짰었죠. 그러니까 좌파가 얼마나 무섭고 비열한지 느껴지십니까? 군중심리에 불을 하나 딱 붙인 다음에 그거를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악법과 함께 통과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군중심리 등에 여론을 등에 업고 뭔가를 밀어붙이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비열한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진정한 정치인은 설사 그때 당시에는 군중심리의 8, 90%가 잘못되어서 날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앞을 정면으로 가로막아서고 군중들이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마지막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대,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등등 누구나 사람들은 보통 자기는 옳고 자기는 깨어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정치에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선입견과 사상이 거대한 바위 위를 딛고 있다고 착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미디어가 만든 이미지에 불과한 얄팍한 계란 껍질 위를 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국힘당이 항상 안 되는 이유는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판과 프레임, 경기 룰 위에서 놀고 그 틀을 벗어나면은 어떤 비난 여론에 직면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그들이 잘못된 판을 만들면은 그 판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